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공장 이근호 이사입니다. 아카데미에는 제가 오늘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설명회는 제가 여러 번 다녔던 것 같은데 혹시 저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한 번도 보신 적 없나요? 저는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수유도 했고 번동 모아타운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아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해가지고 많은 주민분들을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 요 강북구 주거지 정비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진행한 지 지금 한 거의 2년째 되어 가고 있고요. 전체 저희 지금 회사에서 강북구로부터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북구 전체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아마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이게 모아타운이 뭔지 신통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이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의 강북구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강북구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함께 담아서 만들어낸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가장 핫한 사업 이슈들의 하나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신통통합기획이 있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그다음에 휴먼타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은 어떤 정비 방식이 과연 나한테 적합할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혼란들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이런 개별들을 진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면 각각의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사업들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면 우리 강북구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공공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한계들을 좀 우리가 함께 좀 뛰어넘어야겠다라는 데서 이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비 방식을 원활한 추진하실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하고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걸로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과 함께하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강북구 주거지 미래 발전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되시면 그거를 고려하실 때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주거지 정비 이제 기본 구상이 있고 소생활권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되는지를 저희가 안에 넣어놨으니까 진행하시면서 이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게 저희가 앞으로 비치를 해놓을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4년 4월에 처음 이제 착수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구청장 보고님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6월 달에, 이번 달 6월 달에 한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뵀습니다. 그래서 5번에 통해서 수유, 그다음에 미아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까지 제가 거의 한 300분에서 한 500분가량 저희가 만나 뵙고 의견들을 좀 많이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9월 25일에 이제 최종 보고까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1월쯤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고, 요 앞에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저희 재미좀 지원단에서 이제 비치될 예정이니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주셨던 내용들이 이제 아카데미 때도 저희가 처음에 시작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5번 1차부터 5차까지 쭉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영역들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을 때 가장 많이 주셨던 의견은 이제 구역계를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이제 구역계를 만들어 가실 때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순부담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게 되고 공공도 만족하게 되면서 빠르게 신속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고요. 그래서 뒤쪽에 한번 어떤 의견들이 좀 있었는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치적으로 우리 강북구 굉장히 오래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나는 강북구에서 한 10년 이상
살고 있다. 20년, 30년. 이렇게 30년 이상씩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으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 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10년 이상, 20년, 지금 30년 이상 살고 계시면서 많이 바뀌셨나요? 처음 계실 때보다? 많이 안 바뀌셨나요? 어떤 점들이 많이 안 바뀌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 주간경 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신통 통합기획이나 지금 뭐 사실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 저희 강북구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북구가 뭔가 많이 진행은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껏 규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저희는 역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는 또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수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개발 가능지가 우리 전체 지역 중에 자연녹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북한산 자연녹지가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각 구의 전체 땅 크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산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공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우리 북한산 변으로는 또 이제 고도 경관지구들이 또 있고 80년대 조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연 발생 조직된 조직이랑 그다음에 구획 정리된 지역들이 좀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 지역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산 밑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토지구획 사업들을 6, 70년대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때로는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짜여 있는 지역들이 좀 합쳐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고, 90해배,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이제 30평 미만으로 되어 있는 땅 크기를 가진 이제 과소필지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필지가 30%가 넘는 그런 수치들을 좀 가지고 있고, 경사 자체도 지금 서측, 북측, 서측은 굉장히 높은 경사에서 동측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경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죠?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저희가 노후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70%가 넘어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0년 이상 살았지만 난 아직도 우리 강북구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아마도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이 50%,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단독주택이 50%, 공동주택이 18%.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세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구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자치구 25개 중에 우리 서울시 25개인데 1위가 이제 송파구로 가장 많고 저희는 이제 19위, 거의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강북구가 이제 4위, 서초구가 가장 적은데 거의 한 3배 이상 저희가 많은 숫자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슈를 또 하나 보자 보면 저희의 그 가장 많은 도로를 강북구에 가장 주가 되고 있는 도로를 보면 우리가 도봉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도봉로는 동서간에 저희 성북구랑 노원구를 이어주는 35m, 폭이 35m의 폭으로 가장 넓은 도로인데, 그리고 강 옆으로 인수봉로, 삼양로, 그다음에 한천로까지 이렇게 네 가닥이 우리 강북구를 남북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도봉로가 또 이 안에 BRT라고 중앙 차선 버스 노선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간의 노선의 연결은 또 단절되어 있는, 그래서 동서간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 격자망의 도로망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발생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내부 블록에 굉장히 협소한 도로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로의 교통 상황들도 출퇴근하실 때 많이 막히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소에 대한 상황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겠다라고 저희가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원인데, 공원이 50%가 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그 강북구 북한산 이외에 우리 생활에서 접근이 가능한 공원들로 봤을 때는 1인당 공원 기준이 한 8.3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시 평균이 17.9고요. 런던 평균이 지금 33.4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요렇게 강북구, 북한산, 오패산, 서울, 북서울 꿈을 제외하고 이렇게 점점으로 보이시는 조그만 공원들 있죠. 이런 공원들로만 우리가 바로 집 앞에 5분,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에 우리 접근될 수 있는 공원이 8.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수치상으로 우리 강북구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북한산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 수치가 48.7까지 올라가게 돼요. 우리 강북구가 서울시의 2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북한산까지. 우리 북서울 꿈의 밑에 여기 어디죠? 삼거리에서부터 북한산까지 가는 여기까지 찾아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공원이 내 집 앞에 공원의 사실 면적은 굉장히 좀 적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이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생활리소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도서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시는 뭐 주차장, 보건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공급은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 것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본 사항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치수가 좀 낮게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불균등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이 되겠고 각 저희가 생활권별로 서울시에서 나눠놓은 이제 생활권들이 있습니다. 맨 이쪽에 수유 생활권, 번동 생활권, 미아 생활권, 그다음에 삼각산 생활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쭉 다 조사를 했고 요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제가 이슈를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정비를 시작하시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 저층주거지가 왜 필요한 거냐를 좀 보시면 저희 인구가 지금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8만 7천 정도 됩니다. 거의 29만 정도 되는데 1인 가구 중에 이제 65세 1인 가구가 거의 한 30% 가깝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지금 한 19% 정도 됩니다. 조금 많은 수치로 좀 보이죠? 저희 느끼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금 과격하게 좀 그려놓은 걸 좀 보실 수 있는데 강북구에서 지금 밖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세대수들이 좀 많은 수치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신규주택을 찾아서 떠나는 이제 젊은 세대라든지 우리 아이를 키울 만한 공간들을 찾아가는 우리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지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23년에만 강북구 순유출이 지금 한 2,290세대 정도 지금 됐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통한 우리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 그다음에 우리 신규 주택이 좀 공급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어떤 도시 조직이라든지 계속 고령화된 고령 인구의 밀집들, 그다음에 저층 당도, 그다음에 다세대 위주, 그다음에 개발 가능지의 부족 같은 것들이 좀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강북구의 이미지였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좀 역으로 생각해서 그동안 사업 방식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어쨌든 주민 자력에 의지하면서 좀 변화에 대한 한계들을 좀 우리 기회 요소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좀 바꿔보자라는 것들이 좀 필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한 사항들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한 저층 주거지도 좀 밀집되어 있다. 그다음에 동서간에 도로축들이 좀 경관축들이 좀 형성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도로 확폭이라든지 주민 공동이용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한 확충들이 좀 필요해서 우리 강북구 일대가 도시구조가 좀 변화할 수 있게 좀 만들어보자 라는 것들을 우리 컨셉으로 좀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구상으로 저희가 비전을 잡았는데요. 그게 이제 편안한 집, 그 다음에 푸른 주거 혁신이라고 저희가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강북,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강북,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웰리스 주거. 사실 강북과 하면 그 북한산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우리 국립자원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웰리스 주거. 그다음에 역세권. 우리 또 역 4호선도 있지만 요즘에 역들이 또 새로 생겨났었잖아요. 그런 역세권들에 대한 생활 중심지화. 그다음에 우리 기반시설, 생활리소스에 대한 공급 같은 것들 좀 우선순위들을 좀 잡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 좀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한 9가지 정도 좀 기본 방향들을 좀 잡아놨습니다. 웰리스 주거지에는 이제 그린 네트워크, 경관축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어디를 잡으면 좋을지를 저희가 좀 미리 좀 발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혁신적인 디자인, 그다음에 웰리스 커뮤니티 시설, 그다음에 어떤 격조 있는 주거 단지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양한 주거지들을 좀 복합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역세권 생활 중심지는 이제 우리 주거지가 있다면 거기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직주유가 좀 복합된 생활 중심지를 좀 형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세권 저층부의 생활 중심 기능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일하는 공간이라든지 함께 생활하는 공간들, 만나서 뭐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같이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고, 거기에 대한 상업과 업무 시설들도 같이 좀 연계할 수 있게 확충을 해보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기반시설 생활 SOC는 동서 간의 도로 확보, 동서 간의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협소한 내부 도로라든지 남북 간의 도로 확보,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15분 이내에 내가 이용 가능한 공원들 어떻게 좀 확보할 건지, 내 집 앞의 공원들에 대한 방법들을 좀 저희가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도로 확보를 어떻게 할지 말씀드려도 도로, 동서 간의 도로 확보, 그다음에 내부의 협소한 도로들에 대한 확보를 통해 가지고 연결성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도로들을 좀 설치해서 우회도로, 통로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도심으로의 접근하는 대안도로, 동서 간의 연결들을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강북구가 이제 사통팔달이 좀 가능한 그런 구조로 좀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게 첫 번째 추진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원, 북한산과 우이천으로 감싸고 있는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경관축들, 그다음에 강북그린웨이라는 것들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곳곳에 지역들의 주민분들이 좀 편하게 각각의 자연으로, 천혜의 자연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루트들을 또 저희가 좀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북한산 우이천을 주민 일상생활 속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그린웨이 마스터 플랜을 좀 촘촘히 연결할 수 있는 맵도 저희가 좀 짜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집 앞에, 내 집 앞 생활 앞에 이제 생활 SOC를 좀 필요한 생활 SOC들을 좀 설치를 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생활 폭들 중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가 다 뽑아놨다고 데이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 좀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사업 방식에 따라서 확보 가능한 시설들을 저희가 미리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구랑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미리 저희가 짜놓은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실 수 있게, 미리 좀 확인하실 수 있게 짜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좀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짜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항목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가 한 7개 항목들이 좀 있는데, 정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요 7개의 가이드라인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짜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용도 지역, 두 번째 이제 구역계, 어떻게 구역을 짜시면 좋을지, 그 다음에 도로, 그린웨이, 경관, 그다음에 생활 SOC, 원주민 보호,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확보까지 7개를 저희가 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7개를 좀 유념하시면서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제 2종 7층으로 되어 있던 것들은 이제 저희가 정비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되면 1단계 상향이라든지 2단계 종상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정비 기반 시설을 좀 확충을 하고 저층 주거지 환경을 좀 개선하면서 이제 3종 일반 주거까지 종상향이 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이제 공공기여를 확보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우리 고도지구라든지 자연경과지구, 우리 규제 지역이 맡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개발을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도지구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좀 파격적인 완화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1종 1번은 20m, 2종은 28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 전 지역 최대 45m까지 완화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좀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20m라고 하면 한 6층에서 7층 정도였다면 45m면 15층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역세권 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45m. 요 단어가 굉장히 다른데 지금 최대 45m랑 평균 45m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최대 45m는 최대로 내가 지을 수 있는 층수가 15층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평균 45m는 훨씬 더 높은 층과 굉장히 낮은 층의 평균층이 45m 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세권에서는 아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행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셔서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오늘 얘기를 듣고 가신 분들은 꼭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3층 이하에 뭐 12m, 그다음에 건폐율도 뭐 30%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20m 이하, 그다음에 24m 이하까지 좀 가능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사업 진행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고 용도지구 완화지구 중에 또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건 이제 북한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만약에 이제 통경축에 이제 조망점으로 잡고 있는 곳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제 북한산 인근에 이제 노후주거지 같은 경우에 고도지구들을 다수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조망점을 통해서 북한산을 바라보는 이런 통로들을 이제 통경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을 때 최대 45m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아까 제가 몇 미터까지 완화가 된다 그랬죠? 원래는 20m까지만 이제 저희가 완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그런 통경축을 완화를 해주면 45m까지, 45m 이내로 이제 높이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지를 정형화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업들을 우리 지원단에 요청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렇게 좀 우리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지금 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사업 구역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역계를 꼭 짜실 때 좀 이렇게 도로들을 많이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접하해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로로 이렇게 감싸고 있고 옆에 사업 추진되어 있던 구역계를 경계를 준용하고 학교에 있는 구역계도 좀 준용을 해서 인접해 있는 주요 시설들을 좀 같이 이렇게 잡았을 때 구역계를 인정해 주는 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갖고 오시냐면 사업계 구역계를 이렇게 짜셨을 때 여기 이 집이 우리랑 나랑 이제 반대가 된다고 사업구역을 여기서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지금 구역계가 이렇게 지금 학교라든지 도로로 잘려야 이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실제로 옆에서 아마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신속통합계획 진행하시는 거 많이 보시면 이렇게 오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구역계가 이렇게 잘려서 와요. 이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는 구역계가 힘듭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올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데들을 다 포함해서 갖고 오라고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추진하시게 되면 꼭 그런 것들은 좀 반드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 도로는 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강북구는 아무튼 명확합니다. 동서간에 도로축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신설을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강북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폭이라든지 확폭 신설들이 가능한 구역계획 만약에 걸쳐있는 정비사업이 진행하신다. 그러면 구랑 얘기하셔가지고 우린 적극적으로 여기를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 빠르게 진행하시면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구역을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계획을 세운
최초의 구거든요. 주거지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구를 사업을 25개 중에 세운 구가 아무도 없어요. 전국의 최초예요. 저희 강북구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따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참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걸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공원의 위치입니다. 공원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잡는 게 좋을까? 최근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신통이나 모아타운을 진행할 때 모아타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규모들의 정비구역들이 함께 진행하는 거고 신속통합계획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정비, 재개발이 5만 이상, 5만이라든지 6만, 7만 이렇게 큰 규모들로 진행이 되잖아요. 요즘 트렌드는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공원의 딱 규모만 지금 먼저 잡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통 세대당 2회배나 세대당 3회배 정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세대가 200세대가 된다. 그러면 세대당 2회배, 2제곱미터의 공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400제곱미터의 공원을 만들고 그 이외의 것들은 순부담으로 만들 때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정비 계획이 진행이 돼요. 근데 종상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더 2종을 3종으로 종상향을 하게 될 때는 순부담이 10%가 들어가거든요. 순부담이라는 얘기는 내 땅 규모의 10%를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그게 그 규모가 땅이어도 되고 시설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 계획을 세우실 때 진행하고 있는 정비 업체라든지 저희 같은 도시개발 엔지니어링 회사랑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최적의 사항들 여러분들에도 좋고 우리 강북구 전체에도 좋은 사항들을 여기 지원단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게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대한 트렌드가 가장 최소적으로 할 때 이제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으면 가장 쓸모없는 땅, 가장 짜투리에 이만큼은 삼각형을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어차피 건축이 안 되니까 거기를 그냥 공원으로 두고 우리 것만 이렇게 얼른 교통 지어서 최대 건축을 뽑아서 사업성을 제일 높게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트렌드가 아닙니다. 지금은 공원이 얼만큼 좋은가가 우리 집안, 우리 이 단지의 가치도 올리고 여러분들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사업도 빨리 가요. 이 단지는 지금 진행하시는 조합은 단지도 생각은 하지만 우리 구 전체를 생각하는구나. 실제 예시로 저기 용인이나 과천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들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신도시로 된 데도 있고 그냥 재개발 재건축한 데도 있고 가장 비싼 단지가 그러니까 가장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단지가 단지 한가운데 엄청 큰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단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 이제 투표를 했죠. 그 조합에서 A가 제시한 공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사각형 책상에 있는 이렇게 사각형에서 한쪽 끝에 가장 필요 없는 부분만 삼각형으로 잘라가지고 공원으로 내는 거예요. 법적으로 필요한 공원만. 두 번째 안은 우리 사각형 안에서 네모를 정말 크게 공원을 놓고 주변으로 이렇게 집들이 쭉 둘러있는 공원 단지를 만든 거예요. 투표를 했어요. 여기는 물론 이제 사업성도 좋고 세대수가 좀 더 많이 나왔겠죠. 여기는 세대수는 조금 떨어지지만 자연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단지들이에요. 어디가 투표를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A 업체일까요? B 업체일까요? A, B, 또 A, 나는 A인 것 같다. 왜냐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세대수가 많아서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적어지니까. 여긴 B, A, B도 아까 말씀하셨고 놀랍게도 B를 선택해서 B 업체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요즘의 트렌드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경제성이 많아서 우리 사업성을 올려가지고 내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는 자연환경에 따라서 내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단지는 이렇게 하고 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단지보다도 평가를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기존의 세대보다도 한 1.2배 정도, 좀 더 20%나 30% 정도 좀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물론 집만 많이 있는 트렌드를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의 환경이 어떤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강북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근에 만약에 이제 공원을 만들게 되면 인근 사업지에 만약에 이런 필요 없는 이제 주변에 이런 땅들을 만약에 공원을 내놨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사업들은 땅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될 때 이런 공원들을 같이 묶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공원과 우리 땅을 같이 만들면 훨씬 더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원이 훨씬 더 큰 공원을 두 개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개 단지가 이거 하나의 공원을 소유를 갖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선진 기법들을 지금 먼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학교에 붙어서 공원들이 있게 되면 여기 있는 지역의 분들도 쓰시지만 학생들과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원의 위치, 크기가 여러분들의 나중에 삶의 질, 그 다음에 여러분 살고 있는 주거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가는 계획이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요즘 이제 친환경 주거단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나중에 용적률이라든지 친환경 그걸 받으시면 이제 허용 용적률이라고 해가지고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법적 상한 용적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구조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로 넘어가실 때 허용 용적률을 받으실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면 만약에 이제 친환경 주거 단지를 하게 되시면 퍼센테이지를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뭐 돈 더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막 따지지 마시고 이런 거 하면 우리 단지 다 좋아진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먼저 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 사업구역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공원이랑 우리 사업구역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주요 도로랑 또 옆에 있는 그린웨이 또 공원의 위치까지 주요 도로의 이제 가로 녹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공보행 통로로 자연과 좀 연계하는 그런 단지로 좀 계획을 해보자. 그래서 우이천변 같은 경우에도 공원을 위치를 통해서 사업구역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다음에 수변이랑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서 접근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5번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 아카데미 첫 번째 했었고 이제 온라인까지 쭉 하게 되면서 주민 의견들을 이제 쭉 받았습니다. 주차장부터 공원 문화 쭉 해달라 하셨는데 여기서 먼저 좀 해볼까요? 어떤 걸 제일 필요로 하시는지 어떤 게 제일 필요하실까요? 우리 동네에 지금 나는 이게 제일 필요하다. 그냥 자유롭게 뭐가 제일 선생님 어떤 게 제일 필요하세요? 동네 공원이 있을까요? 뭐 노인 시설들이실까요? 선생님은 어떤 게 필요하실까요? 체육시설, 체육시설. 또 선생님께서 공원, 녹지공간. 선생님께서는 어떤 게 필요하실까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네. 주택지역이거든요. 네네네. 이 주차장. 주차장. 그게 제일 맞습니다. 문제가 심해요. 맞습니다. 지금 나온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주차장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전 구역에서 지금 보시면 1순위 구역들을 보시죠. 삼양동부터 인수동까지 제가 동별로 쭉 조사를 다 했어요. 오실 때마다 다 저희가 수고를 다 걷어가지고 했는데 주차장이 대부분 다 주차장을 원하셨어요. 전체가 다 주차장을 원하셨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센터, 공원, 아까 말씀하신 종합복지센터, 일자리센터 같이 이런 것들을 쭉 다 원하시고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생활 리소스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단지 주거가 어쨌든 내 땅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더라도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단지가 개발이 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내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하실 때 우리 동네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요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건지 실제로 공공에서 보고 있는 생활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한번 협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부 체납을 활용한 우리 주차장의 시설들을 한번 보면 이제 어울림 소공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이제 공용 주차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역 주차난이라든지 주민 편의성을 증대한 이런 사례들이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중림동 서울 중구의 중림동 삼성 사이버 빌리지 아파트라는 곳인데 지역 주민에게 이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내부의 일부를 거기 내부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 협의체랑 이제 공공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개방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한 몇 시간 동안 아니면 시간을 정하든지 아니면 구역을 아예 정해서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온 주차료를 이제 관리비로 또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꼭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나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변화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좀 보시면 저희 지금 미아 제3구역입니다. 최초에 이제 699세대가 살고 계셨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2,305세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1,606세대가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구 분포도를 보게 되면 0세부터 49세대까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퍼센테이지보다 적게는 7%, 많게는 18%까지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50세 이후는 이제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이제 미아 3구역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세대가 조금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600세대보다 1600세대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좀 늘어나요. 물론 이제 노인층의 1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1인 가구의 60세대 인구수가 거의 19%, 20%에 가깝게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야 새로운 신축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젊은 연령층의 이제 신혼부부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증가를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시설, 그 다음에 노인층을 좀 고려해가지고 세대 융합형 복지시설들을 좀 조성하자.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만들어서 말씀드렸던 연령대별 균형 잡힌 생활 리소스들을 좀 공급할 수 있게 우리 소생활권 가이드라인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넣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 참고를 좀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북구가 소득분이 거의 6분위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행정동 기준으로 보면은 소득분위가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 6분위 해당하면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 좀 최하위 정도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정비를 추진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임대주택, 우리 특별 공급 같은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철거 세입자라든지 철거 세입자에게 좀 우선 공급을 하고 남은 공간을 우리 이제 임대주택으로도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들도 지금 원주민 보호 대책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진행하시면서 어떤 게 우리에게 이제 좋은 진행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지
우리 강북구 이제 주거지를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 저희가 좀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유형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 붙어 있는 쪽들을 이제 고도자연경관지구,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부분을 이제 4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역세권,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우이천 오패산이 있는 부분을 우이천 오패산 유형, 그렇게 이제 3가지 유형으로 좀 나눴고요. 첫 번째 고도자연경관지구는 아무래도 이제 자연 친화진 주거지로 좀 갔으면 좋겠다. 역세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에 말씀드렸던 이제 직주유 융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오패산 우이천변은 자연을 일상으로 좀 가깝게 우이천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유형별로 좀 나눴고요. 각 유형별로 이슈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보면 자연고도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높이 규제, 그다음에 자연 발생적인 도시 조직,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있고, 열악한 기반 시설 때문에 좀 정비가 시급하다. 우이천 오패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 구릉지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평균 높이가 좀 규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방향들을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가 다 다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정비 기법들은 이제 신속통합기에 휴먼타운 이런 것들을 좀 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추천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강북구 사업 추진 현황이 지금 신속통합기에 모아타운 46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46개요. 저희 그 강북구 안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 표시되고 여기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다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탑5 안에 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북구가 굉장히 노후화됐지만 그만큼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정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북구 전체 주거지 환경 개선에 대한 잠재성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에 우리는 어떤 사업지가 좋을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지를 선택을 하실 때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봤어요. 사업 유형 프로세스라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조직이 도시 조직이 자연 발생형인지, 그다음에 정형화된 이렇게 직각으로 90도로 만나는 도로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섞여 있는지를 좀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두 번째 이제 뭐 20년 이상 경과라든지 정비 기반 시설이 좀 너무 열악해서 종합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 30년 이상 건축물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신속통합 계획으로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은 조금 좀 반듯한 도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큰 구역으로 가게 되면 동요를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쪼개서 블록별로 좀 나눠가지고 이걸 통합으로 가면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모아타운 소규모 정비로 선택을 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좀 양호한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쳐 살아도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존치나 우리 휴먼타운 2.0 그리고 나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재건축 재개발 지원단이랑 같이 좀 진행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이외에도 이제 정비 사업이 어려우신 지금 노후 주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우리 강북구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빌라 사무소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라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환경 관리라든지 생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시려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파트와 우리 저층주거지의 가장 차이점이 물론 고층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생활하고 있는 편리함성도 있겠지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편의성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어떤 재활용 수거업이라든지 공용장소에 대한 청소, 그다음에 주차 관리, 수리 지원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우리 빌라 관리 사무소에서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계속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많이 만나 뵈면서 많이 주셨던 분들이 의견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거지, 이제 단독 주거나 우리 다세대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지나가다가 요만큼만 한 두세 개만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이제 거기가 투기 장소인 것 같아서 거기다 다 모아놓고 이제 가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재활용 수거함이라든지 쓰레기를 좀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용 장소에 대한 청소들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빌라관리사무소의 매니저를 좀 응시 자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장년 측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좀 함께 제공해보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빌라 가무소를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구청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중에는 이제 비영리화, 그러니까 자생역을 스스로 이제 지금은 공공이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일본이라든지 우리 미국, 영국처럼 선진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이제 자생력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어쨌든 최대한의 계획들도 저희가 갖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 중 굉장히 많은 지금 운영들을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전동까지 지금 활용하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한 7개 기소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로 좀 진행을 해서 아예 그냥 지금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체로 지금 제정을 하시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들도 나중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통반장님 통해서 의견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건 이제 우리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소생활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권 유형별로 이제 3개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18개로 저희가 좀 소생활권으로 좀 쪼개서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권들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세심하게 들어가서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각 유형별로 한 6개, 5개에서 6개씩 좀 쪼개서 18개. 그래서 한 10만에서 20만 해배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길게는 한 30분 안에 내 생활권에 있는 구역계들을 저희가 좀 나눠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이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큰 생활들만.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북한산 맨 첫 번째 위에, 요 맨 위에 있는 데를 이제 1-1 산이 품은 마을 숲속 의생활권이라고 저희가 좀 제목을 지어봤고요. 그 앞에 밑에 나와 있는 요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에서 9가지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그 항목들에 따라서 구분 지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항목들을 쭉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구역계를 어떻게 정형하면 좋을지, 교통보행은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통경축은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략적으로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시게 될 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제가 이렇게 최소한 빨간색으로 된 데 정도는 구역계로 잡고 가시면 좋겠다. 예시 아니고요. 그 안에서 공원의 위치라든지 생활 SOC는 어느 쪽에 잡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경축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확폭은 어디가 되면 좋을까를 저희가 예시적으로 잡아본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여기 1종, 2종에 대한 면적, 비율 같은 것들이 지금 2종이 한 10만 해배 정도 늘어나게 되고, 공원은 2천 해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들도 폭언들이 한 4m에서 6m 정도. 그래서 6m 미만 도로가 굉장히 낮은 도로거든요. 건축법상 4m 도로 이상이 돼야 여러분들은 도로에 접한 이제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6m 미만의 도로라고 하면 굉장히 좁은 도로예요. 그래서 6m 미만의 도로가 한 4만 해배 정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계획을 세워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세적으로 이제 세우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지금 여기서 왔다. 없으시군요. 제가 각 지역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자락 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로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이동 바로 밑에 이제 수유동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이제 산자락 생활권이라고 해서 우리 북한산이랑 붙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 접근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린웨이를 어떻게 연결을 해주고 그 내부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동서간의 도로를 어떻게 신설하고 확폭해서 연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시들을 저희가 내놓은 사항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학교들이 워낙에 붙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붙어서 생활 리소스나 공원 같은 것들이 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1종, 2종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1종, 2종이 좀 많이 들게 되고 2종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오를 수 있게 되고 여기도 보면 도로가 지금 오다가 끊겨 있는데 그런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기존에 공원이 하나도 없었던 이런 부분들도 공원들에 대한 녹석들이 좀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게 돼서 공원들도 한 6,900개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들도 좀 많이 확폭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일 수 있고 좀 상세하게 잡아보면 공원의 위치라든지 큰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공원 녹지축 이런 것들이 한 3개의 구역들이 같이 좀 만들어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짜실 때 이걸 마스터 플랜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주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유동 밑에 이제 북한산 한옥마을 이제 연계해서 자연웰빙 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인수봉 여기 숲길마을 휴먼타운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휴먼타운 2.0이 좀 진행이 되고 구믹재활원 옆으로 통해서 정비사업구역들을 저희가 좀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확폭돼야 될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생활리소스들이 동호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좀 잡아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공원들을 확폭을 하고 또 역세권에 있는 부분들은 또 준주거까지도 저희 좀 올릴 수 있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통경축들,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잡을 때 통경축을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주요 도로, 삼양로라든지 인수봉로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는 거를 지금 주요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직각으로 잡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선으로 잡든지 해서 통경축 구간을 뚫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밑에 우리 해화여고 있고 수유중학교 있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수유동 486이 지금 현재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지역들이 지금 현재 이제 공원을 이렇게 지금 놓고 있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로 확보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드렸었고 그 축을 따라서 위쪽에 정비 사업이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통경축을 어디로 놓을지 도로 확폭을 어떻게 놓을지를 함께 고민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동서간의 방향에 대한 도로가 없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확폭을 해주고 공원들도 함께 좀 확보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됩니다. 여기도 잡혀 있었던 이제 조망축을 이제 통경축 구간을 명확하게 좀 저희가 좀 제시를 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사업을 만약에 여기가 진행이 되면 여기가 반드시 통경축 구간을 뚫어야 됩니까? 뚫어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통경 구간 자체가 이렇게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방향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통경을 하나 뚫긴 할 건데 방향이 좀 이렇게 좀 추정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행되시면서 왜냐하면 디테일한 사항들은 각 사업구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 부분들은 이제 미양초 이제 부분인데 여기는 굉장히 사업구역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486 밑으로 도로들이 동서간에 이제 도로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들을 다 잘라서 지금 그 사이사이를 사업구역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여기 이제 신통 소나무 마을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새롭게 이제 도로를 좀 지금 내고 있어요. 이 도로를 신통을 내고 있으면서 여기 이제 옆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요런 계획들을 쭉 받아서 생활 SOC 그 그린웨이를 따라서 공원이라든지 생활 SOC에 쭉 붙을 수 있게,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런 생활 SOC나 공원에 접근이 수월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그에 따라서 보시면 지금 현재 도로가 굉장히 연결되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계획이 되고 나면 동서간이 확실히 좀 개선된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도 좀 합해서 공원을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낼 때 훨씬 더 파워풀한 공원, 그다음에 주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들이고요. 역세권에 대한 얘기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비슷한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가리오격 우리 수유벽산 아파트 있는 쪽 위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분들도 제가 이제 여기서 부분들도 동서간의 연결을 제가 반드시 좀 지켜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거에 관련돼서 정비사업구역을 한 상황에서 이제 어디를 생활 SOC를 놓을지, 그다음에 우리 수유벽산이 추후에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디를 통경축으로 해서 주변과 어떻게 사업을 좀 연결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3종, 그다음에 2종, 3종, 그다음에 준주거까지 욕심을 내보면 이제 일반 사업까지도 좀 해보자. 좀 이렇게 좀 저희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구청장님이나 우리 재개발 재건축 지원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여러분을 도와드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좀 짰었고, 두 번째 지역은 이제 수유중앙시장.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모아타운, 수유 2 모아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앉으신 선생님 지금 수유에서 오시지 않았나요? 그죠? 수유 모아타운. 번동에서 오셨군요. 제가 번동에서 뵀었던 것 같습니다. 번동 모아타운 했을 때도 우리 모아타운에 대한 개혁들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번동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처음 했었던 지역인데 어쨌든 잘 마무리가 돼서 네, 다행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처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수유 2지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수유 1지역도 제가 지금 했었는데 수유 2지역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기 이제 모아타운 3지역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좀 도로 확폭을 어디다 낼지, 공원에 대한 처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최대한 이거를 지키려고는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죠. 공원의 위치나 크기, 폭이나 내가 지나가는 통로 같은 것들에 대한 디테일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위치는. 그러니까 큰 그림은 여기가 생활 SOC나 통경축, 그다음에 도로들이 어떻게 되면 좋은데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 통과하는 축을 요 옆으로 가는 게 좀 더 좋겠다. 아니 이렇게 가서 그 사이에 공원을 어디다 놔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큰 틀은 우리가 좀 맞추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제가 저희 아는 업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들을 많이 지금 참고하셔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옆에 수유 3지역도 아마 진행을 하실 텐데 아직 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됐죠. 네, 아직 선정은 안 되는데 그 지역도 아마 여기랑 같이 해서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도로 대한 확폭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공원이 한 13,000 정도 여기는 늘어난다고 저희가 좀 봤네요. 그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번동 지역이 되겠네요. 번동 3지역 지금 모아타운, 제가 한 지역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도 이제 관리 계획은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했었던 도로 확폭에 대한 얘기들, 여기 도로에 대한 확폭, 여기 도로에 대한 확폭, 그 다음에 공원의 위치까지 저희가 냈던 거 그대로 다 저희가 관리 계획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열린 녹지라든지 축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역세권 보행 일상의 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여기는 이제 2종이었던 지역이 모아타운 진행하면서 다 3종으로 종상향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저희들
형태를 좀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수요 1지역이죠. 여기 지금 수요 모아타운 수요 1지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여기가 이제 자율정비구역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지역만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녹지축 자체를 여기 한 가운데 원래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로 이렇게 쭉 빼서 네트워크 녹지 보행 가로축 자체가 이렇게 쭉 가게 되고, 그 사이사이의 도로들은 확폭들을 하고 거기에 만나는 곳들의 공원이라든지 생활 SOC가 붙어서 쭉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좋게 저희 계획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폭들을 하다 보면 이제 기존에 지금 어려웠던 그런 사업지들이 동서간에 연결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근린 사업까지도 지금 현재 지금 미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 지역도 좀 생기게 되고 준주거도 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한 15,000회배 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서 또 이런 모양의 사업지들로 좀 구성을 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신통이라든지 사업지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써놓은 것들은 다 제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런 방향성만 좀 맞춰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그 점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이제 미아 130, 미아 9-2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미아동 지역이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미아 130 지금 신통 계획도 지금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미아 130 계신가요? 미아 130은 안 계시는군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 입체공원이라는 제도를 제일 처음 이제 시범적으로 여기다 이제 넣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원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여기가 지금 입체공원 위치로 지금 찍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치 자체랑 이제 도로를 이제 어떻게 연결할지, 그래서 동서간의 도로를 이제 연결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북 간의 동서축도 요거에 맞춰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유념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의 연결축들, 공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자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들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겠다. 여기도 저희가 이제 신통으로 써놓은 것들, 그다음에 공원을 하는 것들 지금 보이시죠? 집중적으로 우리 공원의 위치랑 녹지 네트워크 한 가운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세워서 재개발을 하시게 되면 신도시를 가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될 거예요. 신도시 축들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자른 단지들이 쭉 연결이 되고 그 한가운데 이런 녹지 보행 네트워크가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공원들을 넣어요. 저희가 지금 그걸 그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서 막 이런 데다가 넣기 힘드니까, 배치하기 힘드니까 이런 데다가만 공원 놓고 그냥 단지만 빨리 빼버리자.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만약에 가게 될 때 먼 미래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미아 130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입체공원뿐만이 아니라 이게 쭉 연결되는 공원으로 굉장히 공원의 면적을 많이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좋은 단지로서 갈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핵심 관점으로 되어 있는 우리 미아 사거리역 인근 주역이 되어 있는데요. 미아 촉진은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됐죠. 거기에 대한 안들을 저희가 좀 지금 현재 최신화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일단 넣고, 그 안에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넣습니다. 그 주변과 연계했을 때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잡혀져 있는 구역들이 있어요. 이제 구 차원에서, 공공 차원에서 이 지역들은 개발을 하게 될 때 좀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서 여기 좀 집중적으로 케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지역들은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찝어서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미아 7호 신통도 선정이 됐죠. 네, 신선이 돼서 요거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 밑에도
정비를 지원을 하시게 되면 도로 확보, 공원의 위치 같은 것들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이드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시게 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공원이 추가로 설치될 때 주 옆에 도로가 이렇게 쭉 확폭이 되면서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용도 지역 상향 같은 것들도 이제 일반 상업까지 또 여기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점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저희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 있었던 지역들은 이제 재건축 하실 때 통경축 구간 정도만 저희가 잡아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이강변, 우이천 구릉지 주거지에 대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이천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우이천으로의 이제 접근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말씀드렸던 동서간의 도로 연결이 여기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동서간의 연결 여기까지 와서 이 12구역이라든지 정비 가능 구역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도로들은 좀 반드시 좀 유념해서 좀 뚫어줘라. 그래서 그 가운데를 공공보행 통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녹지 네트워크가 지나가게 되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동서간의 연결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우이천으로의 접근도 훨씬 더 편해질 거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축을 이렇게 새롭게 구조를 좀 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완전히 좀 바뀔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백년시장 있는 쪽이 되겠는데 백년시장이 현재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 백년시장 자체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아타운으로 또 선정이 됐죠. 여기도 지금 여기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저희가 지금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랑 같이 했었던 요 정비 계획 자체를 주거지 정비 기본 계획을 같이 세운 우리 건축 쪽에서 여기를 이제 담당을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관리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관리 계획까지도 아마 잘 반영해서 짜주실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백년시장 자체를 좀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랑 조금 더 특수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년시장을 두고 그 중근에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푸는 게 조금 주요했고요. 그래서 동서 간의 축들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의 축들도 여기서는 좀 만들어 주는 것들이 좀 중요했다. 그리고 백년시장 자체의 커뮤니티 특화가로를 좀 만들어서 우리 사업지 진행할 때 같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여기 칸타빌 우유팰리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백년시장이랑 붙어 있는데 뉴스에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서울시 안에서 이제 분양이 좀 많이 잘 되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로서 좀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북구 안에서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재개발을 해서 올라온 아파트인데 다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기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것들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게끔 어쨌든 신약이랑 가로 했을 때 좀 제대로 된 주거지를 좀 만들어 보자. 여기가 좀 불리했던 점은 뭐였냐면 일단 접근하는 도로가 굉장히 좀 불편했고 시장이랑 붙어서 훨씬 더 많은 이점을 좀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웠다는 평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진행되실 때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지금 번동 2구역 진행되고 있는 2구역과 4구역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데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현재 계획 세운 대로 4구역도 어디에 도로 확폭을 하면 좋을지 이 동서간의 네트워크 생활공원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를 같이 좀 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축들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이 그 쪼개져서 모아타운 진행되시는 그 사업구역별로 좀 제가 좀 쪼개낸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도로 구조가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전한 주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 주거지 단지들이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번동 1지역부터 포함을 돼서 이제 쭉 진행되고 있죠. 번동 1지역은 이제 착공을 했죠. 착공하셨죠? 예. 네, 착공하고 있죠. 그래서 번동 1지역은 어쨌든 최초의 모아타운 지역이자 앞으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미 조합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업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사업지를 모아서 지금 모아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5개의 조합이 다 구성이 되어 있으셨다는 거예요. 모아타운의 조합을 세우시려면 요 구역계 안에 8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조합을 구성하셨다는 얘기예요. 80%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로 동의를 하셨고, 이 5개의 구역 자체가 다 이미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모아타운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요렇게 세 구역 하나 묶고 요렇게 두 구역을 묶어서 지하 전체 주차장도 만드시고 건축 협정 통해서 훨씬 더 높은 구역계 건축 계획도 가능하시게 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예요. 굉장히 우수한 사례고, 그래서 이 지역이 좀 잘 빨리 좀 가서 모아타운이 좀 더 일으키게 되는 붐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그래서 주거지 다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죠. 이 밑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어쨌든 가운데 도로를 좀 어떻게 내고 동서간의 대로들을 좀 어떻게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로들에 대한 폭은 최소한으로 몇 미터 폭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놨고요. 왜냐면 여기는 어쨌든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으니까 기반 시설 자체는 어쨌든 저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미래의 상황에서 세대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됐을 때 최소한 도로 폭이 어느 정도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감만 저희가 잡고 지금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서 교통성 분석이라든지 교통계획 검토를 받으시면서 그 늘어나야 되는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경제성을 따져가시면서 좀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옥패산 인근에 지금 붙어 있는 구역들인데, 여기는 확실히 좀 집들이 좀 적긴 합니다. 여기 번동 441은 신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번동 3 모아타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터널, 우리 옥패산 터널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지역으로 지금 정비구역 결정도 이미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진행되신 걸로 좀 알고 있고, 그 옆에 구역도 저희가 이제 가는 구역으로 지금 조그맣게 이제 잡은 사항입니다. 이 정비사업구역들이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이 연결되는 부분들, 오동그린공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각 지역들에서 사업구역 진행하실 때 그 부분들을 막지 말아달라. 이 단지 아파트 단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공동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유념하셔서 도로 확폭이라든지 공원 위치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연결축이라든지 이 옥패산 터널, 여기 지금 신통 통합계획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터널 위쪽은 어차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터널 위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약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공원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요 옆으로 축으로 이제 아파트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아까 저희가 이쪽에 있는 지역들을 연결할 때 오동용원이랑 이렇게 지금 저희가 연결을 해놨죠. 요 그린웨이가 이 그린웨이랑 합쳐져서 바로 오동근린공원 입구로 연결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신통이 됐을 때에도 여기 구역과 이 구역이 이 도로가 오동근린공원으로 바로 접근이 유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내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서울꿈 쪽인데, 여기 지금 2개 지역도 가고 있죠. 미아동 258, 그다음에 번호 148 신통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중요한 점은 여기 북서울꿈과 오동굴림공원을 원래 하나의 공원이었어요. 옛날부터 원래 여기가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여기 미아까지 이만큼이 하나의 산이었는데 60, 10년대, 70년대 하면서 택지 개발이 일어나요. 택지 개발이 일어나면서 여기에다가 이만큼 산을 뚝 자르고 산을 뚝 잘라서 군사 교육, 그 다음에 아파트, 주거지를 여기다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산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이만큼이 뚝 잘리고 이만큼이 뚝 잘리고. 그리고 여기도 70, 80년대 이제 진행하면서 택지개구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가 평지로 쭉 바뀌고 도로가 나오고 하면서 이 두 개 산이 이제 잘린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보시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오는 도로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일로 가기가 어려워요. 도봉로에서 이 오패산로로 넘어가는데 양방향으로 되는 도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내가 양방향으로 되는 도로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오패산로와 도봉로가 연결되는 양방으로 정확하게 차가 왔다 갈 수 있는 도로. 지금 여기 우리 어디죠, 여기가? 사거리. 미어산 사거리부터 오패산 터널 있는 데까지 그 긴 거리가 한 2.4km 정도 되거든요. 그 두 개 사이 중에 딱 두 개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도봉로와 오패산이랑 이만큼 차이 나는 거 아시죠? 한 30m 차이 나요. 이 충무 자체가. 근데 그 두 개를 대부분 다 일방이에요. 이렇게 일방이든 이렇게 일방이든 다 일방으로만 갑니다. 근데 양방으로 두 개 양방으로 차가 내가 내려도 가고 올라도 갈 수 있는 차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굉장히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결이. 근데 지금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던 268과 148이 진행을 하시면서 요 두 개 산을 연결하는 축을 만들었습니다. 공원 축을. 요 공원 축을 만들어서 여기 녹색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동서간의 연결에 대한 큰 도로도 요 가운데 도로를 크게 뚫어요. 요 가운데 도로를 크게 뚫어서 오패산이랑 만나게 합니다. 오패산이랑 만나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렵고요.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요걸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와서 오패산이랑 연결되고, 그다음에 미아 130과 9-2로 여기 사이에 엄청 넓은 도로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축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하나였던 도로가 공원 산이 이제 요걸로 인해서 조금 더 연결되는 그런 축으로 맡기게 되고, 또 저희가 130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공원 저희가 만들어낸다고, 입체공원이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원이 만들어내면서 선형공원으로 쭉 뽑아지게 되면 이제 기존의 도봉로, 원래 저희가 가장 많이 넣은 도로에서 산으로까지 연결되는 조금 더 수월한 연결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자연성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지들을 저희가 쭉 모아보면, 아까 제가 아까 몇 개라 그랬죠? 우리 강북구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이 46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그걸 다 하면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놓은 거예요. 물론 지구단위 계획 구역까지 저희가 묻혀서 넣어놓긴 한 건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면 이제 용도 개편이라든지 주거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이렇게 동서간에 남북간으로만 연결되던 부분들, 동서간으로 끊어졌던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대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통합 정비, 우리 미래 이제 앞으로의 강북구 30년, 올해가 이제 우리 강북구청 30주년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앞으로의 30년을 우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강북구의 도시구조 개편으로 이루어질 수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